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통로인 돌산대교가 보수 작업으로 인해 앞으로 넉 달 이상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고 우회할 수 있는 교량이 있긴 하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은 당분간 불편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개통 35년째를 맞는 여수 돌산대교. 사장교 형태로는 국내 최초인 이 다리에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된 작업은 케이블 교체입니다. 주탑에서 이곳 상판을 연결해주는 케이블 56개 가운데 부식된 것 9개를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진동하지 말라고 댐퍼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댐퍼가 물고 있는데 댐퍼가 물고 있는 부분에서 미세한 진동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일부 부식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주탑과 상판 곳곳에 벗겨진 도장 부분도 이번에 함께 정비됩니다. 문제는 장비가 도로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 대교 통행의 전면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것. 다음 달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넉 달 보름 동안 차량도 보행자도 전혀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기간 동안 거북선 대교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로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추석 연휴와 여수 한상대회 기간에 한해서는 일시적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이렇게 차량을 통제시킨 적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인 여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움도 좀 필요하고요, 협조도 필요하고 좀 그렇습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 등의 운행도 준비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12,000대가 통행하는 교량이 넉 달 이상 통제되는 초유의 상황이어서 지역 관광과 상권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와 순천, 진주, 사천 등 영호남 10개의 시군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연대한 시민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동사포럼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상생의 시대를 열자는 포럼의 정신에 기초해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영호남 200만 시군민들과 연대해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포럼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 통일에 매진하는 연장선에서 일본에 맞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명확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맞물려 국내 농축산 분야에서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내 농수축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이 통관 절차 지연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할 경우 우리 수출 품목의 신선도에 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대체할 품종 개발과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의 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어제 허 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보조금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8일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허석 순천시장. 허 시장과 같은 신문사에 재직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 의원이 퇴사 이후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신문사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9달 동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넉 달의 보강 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허 시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 모 신문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 6천여만 원을 유용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총무로 재직했던 직원 2명도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신문사는 보조금을 프리랜서 기자 7명과 인턴 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다음 후원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급여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납부했고 이 중 일부는 신문사가 요구했다고 진술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적인 후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허 시장이 이 돈을 신문사 운영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허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후원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업무에만 몰두했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허 시장 역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허석 시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무자격 논란을 빚었던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 허석 순천시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채용 논란이 관계법령 착오 해석 등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임명권자인 순천시장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배알도 개방과 맞물려 광양의 관광산업 역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 확충과 체험 상품 개발과 맞물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과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하구 사이로 아담한 섬이 눈에 띕니다. 광양시 관내 유일한 섬인 배알도가 최근 전면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리가 준공된 이후 시설 보강이 마무리돼 묵과 연결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아름다운 해경 조망도 가능해져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경치 좋네요. 앞이 전망이 확 트여가지고. 이번 섬 개방을 두고 반기는 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70년대까지 이름난 해수욕장으로 기억됐지만 산업화 이후 찾는 발길이 뜸해져 이번 개방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 공간도 그렇지만 앞으로 광양 개발, 더 나아가서 배알도 태인도 개발과 연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최근 개통한 배알도 해상 보도교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과 맞물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가와 휴양을 위한 체험형 상품을 개발해 인근 망덕포구와 동반 발전을 꾀한다는 것. 앞으로는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서 짚라인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망덕포구 일원에서 배알도 선까지 현수교식 해상보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윤동주와 김시식 등 주변 관광 요소가 결합된 특화공원 조성 계획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중심의 관광 기반 확충에 대해 수위 조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기업 등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아이템을 내서 조금 소득 모델도 같이 하고 스타트업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산업도시란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반적인 관광 수용 태세 점검에 나선 광양시. 주민들과 지역 내 관광 자원이 녹아들 수 있는 행정력 발휘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관광재단을 설립합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 지원과 관광 콘텐츠, 관광 상품 개발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가칭 재단법인 전남관광재단의 올해 말 설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의 인력 운영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13명과 함께 사무처 25명으로 구성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계약직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관광재단 설립 경제 타당성 조사 결과 전남도 최초 출자 10억 원의 출자금과 5년 동안 106억 4천여만 원의 지원금 출연을 포함할 경우 경상수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남군이 우수형 군유지 일부를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역사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수형 관광지에서 진도타워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 것은 4년 전입니다. 명량해협,
울돌목이 지나는 920m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는 그러나 해남 측 탑승장 위치 문제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선 7기 이전 우수영 관광지 입구로 탑승장은 결정됐지만 경관 훼손 논란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하부 역사가 설치될 우수영 저작거리입니다. 해남군은 이곳의 군유지를 민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예정인 군유지는 2,200제곱미터. 해남군은 공공용지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해서 행정재산은 매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용도 폐지 절차를 먼저 밟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 기부 체납하는 BTO 방식이 아닌 순수 민자 사업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서는 대형 건축물로 경관 훼손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국 군유지 매각은 해남군 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저희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서의 염려,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렇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세계 해전사에 기록될 만큼 역사성을 간직한 울돌목. 역사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남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기 위한 문화제가 지역에서도 개최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저녁 7시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지역 당원과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회찬을 그리다 하는 주제로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고 노회찬 의원 1주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2주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영화세트장 조성 사업비를 놓고 시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논평을 내고 영화세트장 예산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 영화 제작사, 시민사회가 함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돌산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단체는 어제 여수시 의회를 항의 방문해 영화 세트장이 들어서면 낙후한 돌산읍 지역에 활기를 줄 수 있는데도 시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시의회 예산 반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는 있지만 밤사이에도 계속된 열기를 식혀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무덥고 끈적끈적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동해안과 대구 등 경북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많은 지역으로는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여전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서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대기 중에 습도만 높일 뿐이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주말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양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내일 밤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안지방으로는 짙은 안개와 이슬비가 더해지면서 시야가 좁혀질 수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7도 등 내륙 많은 지역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한낮에 35도, 서울이 32도, 광주와 울산이 33도로 많은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까지 장맛비가 계속되겠고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무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